홀시 제독이 지휘하는 미 38기동 부대가 북쪽으로 향하면서 구리타는 어떠한 저항도 없이 해협을 통과할 수 있었다. 그 시각 레이테 섬 주변에서는 킨케이드 제독이 지휘하는 제7함대 소속이자 태피라는 호출명으로 잘 알려진 호위 항모 부대가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상륙군의 후방을 업무하면서 지원 임무를 수행 중이던 이 소규모 항모부대는 일본 함대의 접근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던 태피3의 지휘관 스프레그 소장에게 긴급 보고가 올라왔다. 대잠 정찰 임무를 수행 중이었던 항공기 조종사로부터 일본 함대가 고속으로 남하 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것이다. 당시 스프레그 제독을 비롯한 7함대의 모든 지휘관들은 이미 일본 연합 함대 중 2개 함대가 퇴각 중이었고 마지막 남은 오자와 제독의 항모부대는 38기동 부대가 추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보고를 믿을 수 없었던 스프레그가 재차 확인을 요구했지만 정찰기가 발견한 것은 틀림없이 구리타 함대의 야마토 전함이었다. 일본의 주력 부대를 맞닥뜨리게 된 태피3의 모든 함정들은 황급히 전열을 갖추기 시작했다. 태피3는 호위 항모와 구축 함전대로 구성된 소규모 함대였으며 주로 수송선단이나 함대 호위 임무를 수행해온 부대였다. 수송선의 비행 갑판을 덮어 씌운 호위 항공모함들은 작고 느렸으며 함재기들의 무장 수준도 매우 빈약했다. 게다가 호위 항모를 엄호하는 구축함 전력으로는 전함과 중순양함이 주력인 구리타 함대 앞에서는 명함도 꺼낼 수 없었다. 당시 구축함들의 만재 배수량은 야마토급 전함 주포의 무게보다 가벼웠으며 호위 구축함들은 그보다도 작았다. 심지어 태피3 함대 전체의 배수량이 야마토 한 척과 비슷한 수준이었을 만큼 양측의 전력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전력 차이를 감안한 스프레고는 최대한 시간을 제한시키기 위한 유인 작전을 펼치기로 결정한다. 잠시 후 양측의 함대가 서로를 볼 수 있을 만큼 접근하면서 구리타 역시 미 항공모함들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다. 구리타는 이 함대를 홀시가 이끄는 제3함대라고 착각했으며 미 함재기들의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항공모함들을 수장시키기 위해 즉각 교전을 시작했다. 오전 6시 50분 전함 야마토가 함포 사격을 개시하면서 마침내 사마르 해전이 시작되었다. 스프레그는 즉시 킨케이드 제독의 구원 요청을 보냈으며 동시에 태평양 함대 사령부에도 위급 상황임을 알렸다. 인근에 있던 나머지 태피 지휘관들에게도 모든 항공기를 출격시켜 일본 함대를 공격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는 태피3의 모든 함정들을 동쪽으로 항진시켰으며 구축함들은 연막으로 항모를 시야에서 숨겼다. 그동안 호위 항모에서 함재기들이 출격하고 있었지만 어뢰를 탑재한 함재기는 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몰랐던 일본의 함정들은 미 함재기들이 마치 뇌격을 시도하는 것처럼 접근해오면 어쩔 수 없이 회피기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에반스 함장이 지휘하는 구축함 존스턴함이 스프레그 소장의 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리타 함대를 향해 돌격을 감행했다. 구축함은 전함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어뢰 10발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사거리가 9km 정도인 어뢰를 발사하려면 그보다 3배나 먼 거리에서 함포를 발사하는 일본 전함들을 향해 전진해야만 했다. 일본 함대는 즉시 홀로 접근해오는 존스턴의 함포 사격을 퍼부었으나 지그재그로 기동하는 존스턴을 한 대도 맞추지 못했다. 오히려 존스턴이 발사한 어뢰가 쿠마노의 함수를 날려버리면서 자신보다 6배나 무거운 중순양함을 전열에서 이탈시켰다. 쿠마노의 뒤를 따라오던 스지야 역시 급히 속력을 줄였다가 함재기들이 투하한 폭탄 2발에 피격당하면서 더 이상 작전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그러나 공격을 마치고 퇴각하던 존스턴도 전함 공고와 야마토가 쏜 함포 6발에 피격당하면서 큰 피해를 입고 대파되고 만다. 잠시 후 태피3에 소속된 구축함 선대가 총공격을 시작했으며 어뢰 공격으로 구리타 함대의 전체 대형을 흐트려 놓았다.
특히 어뢰를 피하던 야마토가 북쪽으로 10km나 벗어나면서 함대 지휘관인 구리타 중장이 이후 전황을 파악할 수 없게 돼버린다. 어뢰 한 발을 중순양함에 명중시킨 구축함 호웰은 이후 집중 포격을 받게 되면서 사마르 해전에서 처음으로 침몰한 미함정이 되고 말았다. 그 사이 호위 구축함 중 하나인 로버츠는 자신보다 훨씬 거대한 중순양함인 초카이를 상대로 한포 교전을 벌이고 있었다. 60분 동안 계속된 교전에서 로버츠 함의 포탑 장병들은 5인치 포 이문으로 600발이 넘는 포탄을 발사했다. 그러나 잠시 후 전함 공고에서 발사된 3발의 포탄이 로버츠 함의 12m 크기의 구멍을 만들면서 수십 톤의 바닷물이 함내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구축함들이 일본 함대의 추격을 늦추며 시간을 벌어주었지만 호위 항공모함에 전혀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전함 공고와 순양함들의 집중 포격을 맞은 호위 항모 갬비어 베이가 결국 침몰하고 만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도착한 나머지 대피부대 소속 함재기들의 공습으로 구리타 함대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된다. 이미 폭탄 2발을 맞았던 스지아가 추가 공습을 받았으며 항공어뢰에 피격당한 지쿠마 역시 대파됐다. 게다가 호위 항모의 산소 어뢰가 유폭된 초카이는 폭탄 9발을 추가로 피격되면서 전투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만다. 심지어 전황을 파악하고자 했던 구리타가 정찰기를 띄웠지만 이 정찰기마저 미함재기에 격추되면서 일본 함대는 전술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구리타는 모든 작전을 중지하고 기함 야마토함으로 집결하라는 결정적인 명령을 내렸으며 추격을 멈춘 일본 함정들은 일제히 북상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북쪽에 남겨져 있던 존스턴과 로버츠 함을 재차 공격하였고 결국 2척의 미 함정을 모두 침몰시켜버린다. 그리고 이미 대파된 초카이와 치쿠마는 함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어뢰를 명중시켜 자침시켰다. 전열을 재정비한 후 다시 레이테를 공격할 계획이던 구리타 중장은 돌연 산베르나르디노 해협으로 전함대를 철수시켰다. 당시 구리타가 철수를 결정한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 문제로 구리타는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렇게 끝난 사마르 해전에서 미군은 호위 항모 한 척과 구축함 2척, 호위 구축함 한 척을 잃었으며 일본은 중순양함 3척을 잃었다. 사실상 전멸할 수도 있었던 테피스리였지만 구축함과 함재기들의 활약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구리타 함대가 북쪽으로 철수하고 있었지만 테피스리의 전투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일본 제1항공함대 소속으로 루손섬에서 날아온 가미카제 특공대가 나타난 것이다. 이들은 제1항공함대의 사령관 오니시 중장이 결성한 최초의 공격대 중 하나였으며 세케 유키오 대위가 지휘하는 시케시마 특공대였다. 폭탄을 장착한 채 나타난 5대의 제로 전투기는 미 호위 항모를 발견한 즉시 충돌을 시도했다. 잠시 후 호위 항모 세인트로를 향해 돌진한 제로기 한 대가 후방 비행 갑판을 뚫고 들어간 뒤 경납고에서 폭발을 일으켰다. 이 폭발로 경납고에 있던 연료와 폭탄들이 연쇄 폭발을 일으키면서 화재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시작했다. 결국 6번의 폭발이 발생한 항모 세인트로는 가미카제 공격에 처음으로 격침된 함선으로 기록되며 침몰하고 만다. 구리타 함대가 산베르나르디노 해협을 통과하고 있을 때 폴시가 이끄는 미 38기 동부대는 오자와 함대를 추격 중이었다. 오자와가 지휘하는 일본 제3함대는 정규 항모를 포함한 4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한 항모부대였으나 이미 대부분의 항공전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전체 함재기는 108개에 불과했으며 항모를 호위하는 수상함대 전력도 변변치 않았다. 반면 미 38기 동부대에 속한 3개의 항모전단은 600대가 넘는 함재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6척의 최신 전함과 10척의 항공모함 등 총 60척이 넘는 함정으로 구성된 대규모 함대였다.
홀씨는 함재기와 전함들의 화력을 집중시키기 위해 2명의 지휘관들에게 함대의 모든 전술 운용을 위임하였다. 항모전단은 미처 제독이 지휘를 맡았으며 전함 4척 등 총 23척의 수상 전투함으로 구성된 34기동 부대는 윌리스 리 제독이 지휘를 맡았다. 오전 7시 10분경 정찰기로부터 오자와 함대의 위치를 보고받은 미처 제독은 함재기 180기로 구성된 1차 공격대를 즉시 출발시켰다. 잠시 후 오자와 함대 상공에 나타난 1차 공격대는 함대를 호위하던 초기 전투기들을 가볍게 격파시킨 뒤 일본 함대를 공습하기 시작했다. 7발의 폭탄에 맹폭당한 경항모 치토세가 격침됐으며 공습을 받고 함체가 둘로 나뉜 구축함 아키즈키도 침몰해버렸다. 특히 정규 항모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제카쿠는 미 함재기들의 집중 표적이 됐으며 어려한 발과 폭탄 5발에 피격되는 피해를 입었다. 잠시 후 36대로 구성된 2차 공격대가 도착하여 치오다의 폭탄 4발을 명중시킨 뒤 병순양함 타마도 1발의 폭탄으로 대파했다. 이후 오키나와로 귀환하던 타마함은 미군 잠수함에 발견돼 격침되고 만다. 2차 공격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홀씨는 킨케이드로부터 일본 제2함대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급전을 받았다. 사실은 오전 8시부터 7함대에서 보낸 온갖 무전을 받고 있었지만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홀씨는 여기에 응답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미 시부얀 해협에서 한 차례 패한 쿠리타 함대 정도는 7함대만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사마르에서의 전황이 급박하게 흘러가면서 니미츠 제독이 직접 되돌아올 것을 종용하였다. 홀씨는 그제서야 제1항모전단의 곧장 레이테로 향할 것을 지시했으며 자신도 34기동 부대와 남쪽으로 출발했다. 그 대신 구축함과 순양함으로 이루어진 추격조를 편성한 뒤 일본의 잔존 병력들을 처리하라고 조치했다. 다시 공격을 재개한 미 항모전단은 함재기 160대로 구성된 3차 공격대를 출격시켜 일본 항공모함을 집중 공략하기 시작했다. 결국 폭탄과 어뢰 10여 발을 추가로 얻어맞은 즈이카쿠가 최후를 맞게 됐으며 경항모 즈이호도 7발을 맞아 격침되고 만다. 게다가 추격해온 수상함대가 해상을 표류하고 있던 치오다를 침몰시킨 후 항공모함 생존자들을 구조하던 구축함 하츠즈키마저 격침시켰다. 결국 오자와 함대는 일본 함대 중 유일하게 임무를 완수하는 데 성공했지만 항공모함 4척과 순양함 1척, 구축함 2척을 잃는 뼈아픈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한편 구리타 함대는 해협을 빠져나가고 있었지만 뒤늦게 도망치던 구축함 노아키함이 레이테로 내려온 미 함대에 격침되고 만다. 이렇게 총 4번의 전투가 벌어진 레이테 해전이 끝이 나게 되고 항모 3척을 비롯한 6척의 함정에 침몰한 미 해군은 3,000명의 전사자를 기록했다. 반면 일본 연합함대는 항모 4척과 전함 3척, 순양함 10척 등 총 26척에 달하는 함정에 침몰하며 1만 명이 넘는 병력이 전사하였다. 홀씨는 레이테 해전에서 전함 무사시와 항모 4척을 격침시켰지만 7함대를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필리핀에서의 주도권을 상실한 일본은 연료와 군수물자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되면서 전쟁 수행 능력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그리고 사실상 함대 기능을 상실하게 된 연합함대는 더욱 가미카제 공격에 의존하게 된다.